네, 기업 소개팅 오늘은 제약바이오 섹터 커버하시는 이동건 연구원을 다시 만났습니다. 지난번 출연 때 이 소개팅으로 아내분을 만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저에게 좀 팁을 주신다는 의미로 그때 어떻게 어필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 좀 특이한 케이스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상 좀 제가 갖고 있는 일이 바쁘다 아니면 이런 부분을 좀 가감없이 좀 솔직하게 얘기하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거 제일 싫어하는 거 아닌가요? 시간 없는 남자. 네. 어떻게 보면은 아내분이 그때 이 보이지 않는 잠재력을 좀 발견을 하셨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뭐 베스트 애널리스트의 이름을 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헬스한 직업 자체가 저희가 이런 얘기를 왜 드렸냐면은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도 잠재력이 이제 발현되려고 하는 좀 놓치고 있을 만한 그런 기업이라서 그렇죠. 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라는 회사인데요.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잠재력이 향후에 좀 어떻게 보면 발휘될 만한 다양한 신사업들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이 좀 단기적으로도 이제 계속 공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오늘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제약바이오 소개팅 이제서야 너의 잠재력이 보여라는 그런 주제로 SK 바이오사이언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기업의 잠재력을 탐구하기 전에 기본적인 사항부터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네, 일단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뭐 상장한 지는 굉장히 오래된 기업은 아닙니다만 일단 사업에 대해서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에 상장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이제 코로나 매출 그리고 코로나 사업에 대해서만 좀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매출 구분으로 보게 되면 크게 제품 매출 그리고 상품 매출 그리고 기타 매출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보시면 될 텐데 뭐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기도 합니다만 이제 제품 매출이라고 한다면 이제 정부와 계약했었던 코로나 관련된 이제 노바백스 원액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고 자체적으로도 백신을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외에도 뭐 독감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대상포진과 같은 이런 백신들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개발된 제품들 매출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고 상품은 이제 해외 제약사들로부터 좀 도입한 품목들이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기타가 좀 특이하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CDMO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매출들은 제품이나 상품에 분류되지 않고 이제 기타 매출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매출 비중이 이제 기타 매출 좀 생각보다 좀 큰 회사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코로나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하면은 사실은 한마디로는 백신 회사잖아요. 근데 이제 앞서서도 잠깐 힌트를 주셨지만은 위탁 생산도 하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개발도 하고 그 두 부분을 좀 나눠서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일단은 백신을 어떻게 보면 뭐 코로나뿐만이 아니겠죠. 결국은 백신을 개발하는 영역도 있을 거고 이거를 생산하는 영역도 있을 텐데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백신 기준으로 봤을 때 위탁 생산을 하는 사업과 더불어서 자체적으로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동안은 이제 매출이 발생했던 부분은 이제 코로나 백신을 글로벌 제약사들로부터 위탁 생산을 해줬던 그리고 그걸 통해서 발생했던 매출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은 이제 자체 코로나 백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얼마 전에도 공시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이제 임상 3상을 잘 마무리하고 이제 조만간 허가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적도 백신 사업에 따라서 좀 좌지우지가 될 것 같은데 과거와 그리고 미래를 내다봤을 때 이런 거를 좀 비교해 본다면 또 어떨까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 위탁 생산, 특히 코로나 백신 위탁 생산 매출이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도 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그 전에 뭐 19년도나 그 이전까지의 매출들을 보시면 사실 규모 자체도 굉장히 크지 않고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뭐 자체적으로 개발한 백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도입한 신약들, 도입한 백신들에 대한 상품 매출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매출은 이제 어떻게 보면 코로나를 위탁 생산함으로써 백신 위탁 생산 매출이 기여를 했다면 이제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자체 개발한 GBP510이라고 하는 이 코로나 백신 매출이 좀 본격적으로 가세를 하면서 아무래도 또 추가적인 성장을 이끌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GBP510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높은 것은 이해가 되지만 사실 뭐 연구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백신 다 맞을 건 맞았잖아요. 뭐 3차, 4차까지도 맞고 그리고 나라별로도 뭐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인데 인제 3상을 이제 성공적으로 했고 백신을 이제 보급을 한다. 얼마나 좀 모멘텀이 있을까 좀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물론 이제 뭐 과거에 이제 1차, 2차 접종조차도 높지 않았던 시절과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지금 백신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많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도 좀 부정적으로 시장에서 반영을 하시는 것들도 보실 수 있을 텐데 일단 지금 SK의 GBP510이 좀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미 이제 세피라고 하는 국제기구를 통해서 같이 공동 개발을 했고 네. 이제 펀딩도 받았기 때문에 상업화 이후에 이제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아직까지 1차나 2차 접종까지도 충분히 맞지 않은 지역들을 중심으로 공급 계약이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 수요에 대한 부분들은 좀 우려할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여전히 보고 있고요. 네.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3차 접종에 대한 부분들도 여전히 뭐 국내도 남아 있고 일부 선진국들에서도 추가 접종에 대한 여지들은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물론 이제 과거만큼의 절대적인 큰 규모는 아니겠습니다만 여전히 백신에 대한 수요는 계속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저희가 또 코로나19라는 거를 계속 좀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백신은 네. 어쨌든 간에 좀 필요하니까요.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또 시장의 인식은 다르지 않습니까? 네. 코로나19 관련주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외국에서도 넷플릭스다, 뭐 다른 뭐 온라인 쇼핑 관련주다 이런 것들에도 보더라도 팬데믹 수혜가 약화가 되면은 엄청나게 센티먼트도 떨어지고 주가도 좀 출렁거리고 이런 네. 경우가 많았잖아요. SK바이오사이언스도 이런 부분이 좀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뭐 틀린 얘기는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이제 매출 비중으로 보더라도 코로나와 관련된 아까 말씀드린 위탁 생산이라든지 아니면 향후에 발생할 그 GBP510 관련된 매출 비중들을 감안해 보면 네. 작년부터 해서 뭐 올해 내년까지 해도 결국 90% 이상의 매출이 코로나와 관련되어 있는 매출들이라는 건 변함없는 사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가 추이로 보더라도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는 결국 이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던 시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백신 매출에 대한 기대감 덕분에 주가가 좋았었고 오히려 이제 어떻게 보면 엔데믹이나 이제 어떻게 보면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되는 국면에서는 최근에 주가 흐름이 뭐 확연하게 보여주는 것처럼 네. 뭐 다른 진단 키트나 이런 업종도 마찬가지겠지만 주가가 좀 계속 약세를 보이는 상황이면 변함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잠재력.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을 좀 약점을 덮을 만한 그 잠재력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분야는 어디에서 좀 찾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SK 바이오사이언스라는 회사는 기본적으로 백신 회사이기 때문에 네. 백신이라는 사업을 뭐 뗄래야 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신사업들에 대한 계획들을 발표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여전히 기본은 당연히 백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글로벌 회사들로부터 백신 파이프라인들을 도입해서 그러니까 라이센스인을 해서 이제 백신 사업들을 강화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최근에 좀 강조되고 있는 부분은 이제 글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좀 표현이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글로벌과 로컬라이제이션을 합친 네. 그런 단어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벌 생산 기지를 확보하면서도 결국은 그 생산 기지가 현지에 그 해당 국가에 필요한 백신들을 평상시에도 생산을 해줄 수 있는 여력들을 갖추고 지금 이번에 코로나와 같은 이런 팬데믹들이 발생하게 됐을 때에는 즉시에 또 필요한 대응이 필요한 백신들로 바로 생산 라인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구조로 가는 게 이제 글로컬라이제이션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등등 해서 뭐 증설도 있고요. 결국 이제 백신 사업들을 강화하는 게 결국 1차적인 신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될 거고 향후에는 이제 백신뿐만 아니라 뭐 항체 신약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바이럴 벡터 이런 어떻게 보면 유전자 세포 치료제 쪽의 영역도 계속 투자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고 또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치들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에 이제 백신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에 대한 노이즈가 해소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시장의 잠재력을 주목하게 된다라고 하면 다시 좀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처럼 코로나19 수혜주라는 그런 아킬레스건 때문에 주가가 눌러있는 게 오히려 좀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에 대한 이미 어떻게 보면 뭐 기대감이 축소된 부분들은 충분히 주가에 선반영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반등을 못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이 신사업들에 대한 잠재력이 뭐 당장 육안에 드러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간을 갖고 뭐 단기적으로도 아니면 중장기적으로도 이런 잠재력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 공개가 된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시장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주가로서 이제 화답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약바이오 소개팅 이제서야 너의 잠재력이 보여라는 주제로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소개팅이셨는데 오늘 소개팅은 좀 어떠셨어요? 뭐 실제 소개팅 하는 것처럼 할 때마다 긴장이 되고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는 더 나아지실 것 같은데 네. 앞으로 소개팅 애프터 해주실 거죠? 네. 당연하죠. 당연하죠. 이거는 맨날 헷갈려요. 항상 헷갈리는. 네.